서울 그랜드 호텔 대연회장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정장과 드레스를 입은 재벌들과 정치인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어요. K전자 창립 50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무대 위로 16살 소년이 올랐습니다.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모습이었어요. 조명이 소년을 비췄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쌍의 눈이 무대를 향했어요. 조명이 천천히 객석 뒤편을 비췄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낡은 한복 저고리를 입고 소박하게 머리를 묶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객석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누구야? 무슨 일이지? 소년이 여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대 위 조명 아래 두 사람이 나란히 섰어요.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진짜 어머니입니다. 순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일제히 셔터를 눌렀어요. 경호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귀빈석 한쪽에서 한 남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였어요. 강태준, K전자 부회장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한 여자와 재벌 2세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시작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시간을 되돌려 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8년 전 눈 내리던 겨울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8년 전 12월 초였습니다. 서민아는 43, 이혼한 지 3년째였어요. 그녀는 산골 마을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5개가 전부인 가게였어요. 간판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손님은 하루에 10명 남짓이었어요. 오후부터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가게 유리창에 닿았다가 녹아내렸어요. 미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셔터를 내리는 덜컹거리는 소리가 텅 빈 골목에 울렸어요. 미나는 집으로 돌아가 부엌 선반에서 과일과 막걸리를 꺼냈습니다.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쌌어요. 어머니 산소에 다녀오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눈이 얇게 쌓인 산길을 올랐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났어요.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산소 앞에 도착한 미나는 눈 쌓인 봉분을 손으로 쓸어냈습니다. 차가운 눈이 손바닥을 적셨어요. 무릎을 꿇고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과일과 막걸리를 봉분 앞에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오늘 첫눈이 내리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 속에서 숨소리만 들렸어요.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가게도 괜찮고요. 걱정 마세요.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가게 장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고 혼자 사는 집은 너무 넓고 쓸쓸했어요. 하지만 돌아가신 어머니 앞에서까지 약한 모습을 보일 순 없었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기 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미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다시 들려오는 가늘고 떨리는 울음소리. 바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아기 울음이었어요. 미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눈이 점점 굵게 내리고 있었어요. 산소에서 몇 걸음 떨어진 바위 아래 눈에 반쯤 묻힌 파란 포대기 하나가 보였습니다. 미나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미끄러운 눈길에 발이 헛디뎠지만 넘어지지 않으려 몸을 가누며
포대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포대기를 조심스럽게 들춰냈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린 아기가 작은 입을 벌린 채 가늘게 울고 있었습니다. 눈썹과 머리카락에는 눈송이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작은 손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라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미나는 포대기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다이아 목걸이 하나와 접힌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 펼쳤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짧고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마지막 획은 번져 있었어요. 누군가의 눈물이 묻은 듯 했습니다. 미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눈 쌓인 산길에는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내리는 눈이 그 흔적마저 지워가고 있었어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가늘게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미나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품에 꼭 안았어요. 차가운 몸이 옷 위로도 느껴졌습니다. 마치 얼음덩이를 안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미나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곧장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미끄러운 눈길을 조심스럽게 걸으면서도 아기를 꼭 감싸 안았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나는 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른 장작을 넣고 성냥으로 불을 붙였어요. 장작이 타들어가며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젖은 포대기를 벗겨냈습니다. 눈에 젖어 축축한 천이 아기의 연약한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마른 이불로 감쌌습니다. 차가운 작은 몸에 자신의 손을 비비며 체온을 전했습니다. 손바닥으로 작은 발을 감싸고 호호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미나는 부엌으로 달려가 쌀을 씻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쌀을 넣어 아주 묽은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미음이 끓는 동안 미나는 아기를 난로 옆에 눕혀두고 작은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어요. 미음이 다 끓자 불을 끄고 식히기를 기다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음을 작은 그릇에 덜어 입으로 후후 불어 식혔어요. 작은 숟가락에 조금 묻혀 아기의 입술에 살짝 댔습니다. 아기의 작은 목구멍이 움직였어요. 밤새 미나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아기 곁을 지켰습니다. 1시간마다 미음을 조금씩 먹이고 차가운 수건을 이마에 올렸어요. 새벽녘이 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기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어요. 파랗던 입술에 희미하게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어요. 아기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온 데는 이유가 있겠지. 눈 내리는 새벽, 미나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눈을 뜨자마자 아기부터 확인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아기가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등으로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열이 내렸어요. 어젯밤 그토록 차갑던 몸에서 이제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미나는 한참 동안 잠든 아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속눈썹이 길었어요. 뺨은 복숭아처럼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그때 아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은 입술이 살짝 올라가며 보조개가 움푹 팼어요. 미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래,
너를 지키는 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미나는 어젯밤 포대기에서 떨어진 쪽지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떨리는 글씨가 여전히 선명했어요. 쪽지 모서리는 눈물에 젖어 살짝 구겨져 있었습니다. 쪽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살려달라고 했지. 그럼 살아야지. 내가 키울게. 미나는 아기의 이름을 고민했습니다. 며칠을 생각하다 마침내 결정했어요. 지훈, 지혜로운 훈장이 되라는 뜻으로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이아로 만들어진 별 모양의 T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세공이었습니다. 이건 언젠가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겠지. 미나는 목걸이를 작은 천주머니에 넣어 서랍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민아가 아기를 데려왔대.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어디서 데려온 거래? 분식집에 오는 손님들 사이로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미나가 아기를 안고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미나는 묵묵히 아이를 안고 걸었습니다. 지훈이 돌이 되던 해 미나는 분식집에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한쪽에 요를 깔아 지훈을 눕혀두고 장사를 했어요. 지훈이 칭얼거리면 업고 국수를 말았습니다. 손님들은 처음엔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아이고, 지훈이 많이 컸네. 엄마 닮아서 이쁘게 생겼어. 3살이 된 지훈은 가게 구석에 앉아 장난감을 갖고 놀았습니다. 가끔 손님들에게 인사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에 손님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미나가 계산대에서 거스름 돈을 세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훈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했어요. 엄마, 1,000원 모자라요. 미나가 다시 세어봤습니다. 정말로 1,000원이 부족했어요. 지훈아, 어떻게 알았어? 세어봤어요. 엄마가 9장 주고 10장 받아야 하는데 9장밖에 없어요. 미나는 놀란 눈으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3살 아이가 돈을 셀 줄 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날 이후 미나는 지훈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손님 수를 세었습니다. 오늘 몇 명이 왔는지, 무슨 메뉴를 많이 시켰는지 기억했어요. 엄마, 오늘 15명 왔어요. 비빔국수 7개, 칼국수 8개. 정확했습니다. 5살이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분식집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서민아 씨 맞으시죠? 미나는 국수를 말던 손을 멈췄습니다. 네, 그런데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대한회계법인 이사 김철수입니다. 미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명함을 집어들지 않았어요. 복직 제안건으로 왔습니다. 연봉 3억, 파트너 트랙 보장합니다.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할 수 없습니다.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 파트너님, 8년 전 그 사건, 누명이었다는 거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내부 조사 끝났습니다. 복귀하십시오. 미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계약서 첫 장에 적힌 금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봉 3억 원. 펜을 집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잡아보는 고급 만년필이었어요. 그때 부엌 쪽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지훈이 종이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미나는 펜을 든 채 멈춰 있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계약서를 접어 남자에게 돌려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남자는 황당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런 조건은 다시 없습니다. 미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게는 이미 제가 지켜야 할 것이 있어서요. 남자가 나간 뒤 미나는 지훈의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엄마 예쁘죠? 미나는 지훈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예뻐.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날 밤 지훈이 잠든 뒤 미나는 홀로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차가운 달빛이 테이블을 비쳤습니다.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찢어버렸어요. 조각난 명함이 쓰레기통에 떨어졌습니다. 미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보다 지훈의 웃음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8살이 된 지훈은 이제 분식집을 제법 도와주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인사를 하고 물을 갖다 드렸어요. 계산도 도와줬습니다. 4,500원입니다. 손님들은 지훈이 귀엽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여자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칼국수 하나 주세요. 미나가 국수를 준비하는 동안 여자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지훈이 물을 갖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가 지훈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몇 살이니? 8살이에요. 학교는 다녀? 네,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책을 봤습니다. 지훈은 옆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수학 문제집이었습니다. 여자가 힐끗 지훈의 공책을 봤습니다. 2학년 수준치고는 어려운 문제들이었어요. 곱셈과 나눗셈이 섞인 문제였습니다. 지훈은 연필을 들고 빠르게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멈춤 없이 답을 써내려갔어요. 여자는 신기한 듯 지켜봤습니다. 지훈아, 수학 좋아해?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재밌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여자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펜으로 문제 하나를 적었어요. 이거 한번 풀어볼래? 종이에 적힌 문제는 중학교 1학년 수준이었습니다. 분수의 곱셈이었어요.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은? 지훈은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2분의 1이요.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풀었어? 3 곱하기 3은 9고 2 곱하기 4는 8이에요. 9분의 8인데 약분하면 2분의 1이잖아요. 여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8살 아이가 분수의 곱셈을 이해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혹시 학원 다녀?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가 바빠서 학원 못 가요. 집에서 혼자 공부해요. 여자는 미나를 돌아봤습니다. 주방에서 국수를 말고 있는 미나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국수가 나왔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먹으면서도 계속 지훈을 관찰했습니다. 지훈이 다른 손님의 계산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계산기 없이 암산으로 금액을 말했습니다. 6,300원입니다. 손님이 10,000원을 내자 지훈이 즉시 말했습니다. 거스름 돈 3,700원이요. 틀림없이 정확했습니다. 여자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했습니다. 미나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정수진입니다. 인근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미나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혹시 따로 연락드려도 될까요? 지훈이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미나는 조금 경계하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수진이 나간 뒤 미나는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수진 수학교사.
며칠 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이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전국 수학 경시 대회에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떨까요? 미나는 망설였습니다. 저희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요. 준비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료로요. 그냥 지훈이 같은 아이를 그냥 두기엔 아까워서요. 미나는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수학대회 나가보고 싶어?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하고 싶어요. 그날부터 수지는 일주일에 2번씩 분식집에 들러 지훈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한 문제들을 준비해 왔어요. 지훈은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한번 설명하면 바로 이해했고 응용 문제도 스스로 풀어냈어요. 수지는 가르치면서도 계속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훈의 풀이 방식, 사고 과정, 심지어 연필 잡는 습관까지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 목을 움직이자 티셔츠 안쪽에서 목걸이가 삐져나왔어요. 다이아로 만들어진 별 모양 목걸이, 중앙에 새겨진 T 이니셜.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목걸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대학교 시절 친구 윤희진이 자랑하던 목걸이였어요. 태준 오빠가 만들어준 거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대. 희진은 그 목걸이를 목숨처럼 아꼈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희진은 8년 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8살 아이가 그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훈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왼손으로 연필을 쥐는 습관, 머리 위쪽에 쌍가마, 또렷한 눈매, 모두 태준과 닮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날 밤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묻어둔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8년 동안 지워지지 않은 번호 하나. 강태준, 대학 동기이자 희진의 연인이었던 남자.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뚜뚜뚜. 받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끊으려는 순간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태준아, 나 수진이야. 정수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꼭 만나야 할 아이가 있어. 사흘 뒤 전국 초등 수학 경시 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시내 한 대학 강당에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어요. 대부분 유명 학원 출신이었습니다. 지훈은 미나와 함께 왔습니다. 낡은 가방을 메고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지훈아, 긴장하지 마. 내가 아는 것만 풀면 돼. 미나가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네, 엄마. 열심히 할게요.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지가 배부되자 강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연필 긋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훈은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연필을 쥔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1시간 뒤 시험이 끝났습니다. 한 달 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나 씨, 지훈이가 1등이에요. 전국 1등. 미나는 전화기를 쥔 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요? 네, 만점이에요. 200명 중에 만점은 지훈이 혼자예요. 그날 저녁 미나는 지훈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지훈아, 정말 대단해. 엄마가 자랑스러워. 지훈은 미나의 품에 안겨 웃었습니다. 엄마, 나 잘했지? 그럼 우리 지훈이 최고야. 며칠 뒤부터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가 분식집을 찾아왔어요. 천재 소년을 키운 어머니를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미나는 거절하려 했지만 지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해요. 엄마 자랑하고 싶어요. 미나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인터뷰는 간단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키웠어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학원은요? 다니지 않았어요. 형편이 어려워서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다음 날 기사가 났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랐습니다. 기자는 미나의 신상 정보를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신문 일면에 큰 제목이 떴어요. 천재 소년의 어머니, 빅사 회계법인 전설의 파트너였다. 부재 8년 전 횡령 누명 쓰고 사라진 서미나, 산골 분식집에서 발견. 미나는 신문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에는 미나의 과거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회계법인 최연소 파트너, 연봉 2억대 엘리트, 8년 전 거대 기업 분식회계 폭로 후 횡령 누명, 그리고 돌연 사라짐.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서민아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대? 연봉이 2억이었다고? 왜 여기서 숨어 산 거래? 분식집에 손님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천재 키운 엄마가 여기 있대. 원래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나 봐. 미나는 평소처럼 묵묵히 국수를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과거가 드러나면서 지훈의 출생에 대한 궁금증도 커질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 물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엄마가 옛날에 엄청 대단한 사람이었다는데 진짜예요? 미나는 지훈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응, 엄마가 옛날에는 다른 일을 했었어. 근데 지훈이 만나고 나서 이 일이 더 좋아졌어. 왜요? 지훈이랑 매일 함께 있을 수 있잖아. 지훈은 미나의 목을 안았습니다. 나도 엄마랑 매일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그 무렵 서울에서는 강태준이 수진의 전화를 받고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K전자 부회장 집무실, 40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전경. 하지만 태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내가 꼭 만나야 할 아이가 있어. 태준은 8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윤희진,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 임신 소식을 전하던 날, 희진은 밝게 웃었습니다. 태준아, 우리 아기 생겼어. 태준은 희진을 안아주었어요. 결혼하자. 내가 지킬게.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강윤혜가 강하게 반대했어요. 그 여자와 결혼하면 넌 K전자에서 쫓겨날 거야. 가문의 체면이 있다. 태준은 어머니와 싸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내가 사장이 되려면 정치권과 연결이 필요해. 정무장관 딸과 결혼해야 해. 태준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집요했어요. 희진에게 협박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그 남자 곁을 떠나라. 안 그러면 후회할 것이다. 희진은 두려워했습니다. 태준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어요. 태준아, 나 잠깐 멀리 가 있을게. 아기 낳고 연락할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희진은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요. 태준은 미친 듯이 찾아 헤맸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지인들에게 수소문했어요. 하지만 아무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8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수진이 말하는 아이, 8살, 타이밍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태준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겠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산골 마을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태준이었습니다.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마을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분식집 앞에 섰습니다. 낡은 간판, 작은 유리문. 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딸랑딸랑 문 여는 소리가 났어요. 가게 안쪽 테이블에 8살 남자아이가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은 얼굴, 또렷한 눈매, 왼손에 쥔 연필, 머리 위쪽에 쌍가마.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아이의 목에서 무언가 반짝였어요. 목걸이였습니다. 다이아 별 모양의 T 이니셜. 희진에게 준 유일한 선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 태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태준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미나가 주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칼국수? 하나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나는 주방으로 들어가 국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태준은 지훈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지훈이 태준을 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태준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몇 살이니? 8살이에요. 8살. 정확히 맞았습니다. 학교 재밌어? 네, 재밌어요. 특히 수학이요. 태준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어릴 때 수학을 제일 좋아했어요. 왼손잡이라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국수가 나왔습니다. 태준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한 입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태준을 보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아, 수진아.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맞지? 목걸이.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진이가 마지막까지 지키려던 게 저 아이였을 거야.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확인부터 해. DNA 검사. 태준은 다시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데 지훈이 물었어요. 아저씨, 국수 맛없었어요? 아니야, 맛있었어. 그냥 배가 안 고파서. 지훈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태준은 테이블 위에 놓인 지훈의 공책을 봤어요. 연필로 푼 수학 문제들이 가득했습니다. 수학 정말 좋아하는구나. 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태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밖으로 나온 태준은 차에 올라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수진이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아니, 전혀 괜찮지 않아. 태준은 그날 밤 사설조사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지훈이라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구해주세요. 조심스럽게요.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준은 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었어요. 의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친자관계 검사 결과입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전자 일치도 99.99%,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확실합니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 자신의 아들, 희진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아이. 태준은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진아,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다음 날 태준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양육권 소송 준비해 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친자 확인이 되었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아이는 친부에게 돌아오는 게 정당합니다. 서민아 씨는 법적 보호자가 아닙니다. 지난 8년은 불법 보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사흘 뒤 변호사가 분식집을 찾아갔습니다. 미나에게 소송 통지서를 전달했어요. 강태준 씨가 지훈 군의 친부로 확인되었습니다. 양육권 이전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미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통지서를 받아든 손이 떨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 출석 날짜가 적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나간 뒤 미나는 주저앉았습니다. 통지서를 읽고 또 읽었어요. 글자가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8년을 키운 아이를 빼앗긴다는 말. 미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미나는 지훈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달 뒤 법원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태준 측에는 변호사 3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혼자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었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태준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강태준 씨는 지훈 군의 생물학적 친부입니다. DNA 검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어요. 강태준 씨는 K전자 부회장으로 아이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학교,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반면 피고 서민아 씨는 산골 분식집을 운영하는 이혼녀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친부에게 양육권이 돌아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미나는 증언석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이크를 잡았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그저 매일 밥을 해주고 아플 때 간호하고 올 때 안아줬을 뿐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사랑은 많이 줬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미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태주는 방청석에 앉아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훈이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한테 갈래. 미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아빠 집에 가면 엄마 괜찮아질 거잖아. 법원도 안 가도 되고.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편해지잖아. 미나는 지훈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지훈아, 아니야. 엄마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그날 밤 조용히 가방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공책을 넣었어요.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미나는 혼자 부엌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8년을 함께한 아이. 이제 떠나간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미나의 울음소리만이 작은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주는 지훈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검은색 고급 SUV가 산골 마을을 떠났어요. 뒷좌석에 앉은 지훈은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분식집, 점점 작아지는 미나의 모습,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울 강남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40층 높이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거실, 높은 천장,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빛나고 있었어요. 지훈아, 이제 내 집이야. 태준이 말했지만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방을 보여줬어요. 킹사이즈 침대, 큰 책상, 벽면 가득한 책장. 내가 좋아하는 수학책들도 전부 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지우는 침대 모서리에 작게 앉았습니다. 무릎을 껴안고 있었어요. 태주는 지훈의 어깨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지훈이 몸을 움츠렸습니다. 천천히 적응하자. 아빠가 기다릴게. 그날 밤 지훈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너무 넓은 방, 너무 부드러운 침대.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훈아, 잘 지내고 있어?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근데 엄마 보고 싶어? 엄마도 보고 싶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지훈에게 최고의 것들을 제공했습니다. 개인 교습 선생님, 최신 교재, 고급 운동복. 하지만 지훈은 웃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지훈아, 밥 맛있어? 네. 학교는 어때? 새 친구들 사귀었어? 네.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태주는 답답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주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사설조사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8년 전 사건 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말씀하세요. 윤희진 씨의 죽음.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태준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CCTV 영상을 복원했습니다. 희진 씨를 미행하던 차량이 있었습니다. 차량 등록증을 확인한 결과 K전자법인 차량입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용자는 강윤혜 씨입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증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주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CCTV 사진들, 차량 등록증, 목격자 진술, 모든 증거가 어머니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8년 전 12월, 눈 내리는 산길, 희진을 뒤따르던 검은 차량, 그리고 사고 현장. 태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왜? 다음 날 태주는 어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강남의 대저택이었어요. 윤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왔구나, 태준아. 차 한잔 할래? 태주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놓았습니다. 이게 뭐니? 열어보세요. 윤혜는 봉투를 열었어요. CCTV 사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8년 전 어머니가 희진을 죽였습니다. 태준아, 왜 그러셨습니까? 왜 제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습니까? 윤혜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였어. 미래요? 그 여자와 결혼하면 넌 K전자를 물려받을 수 없었어. 정치권 연결도 끊겼을 거고. 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사람 목숨이 그렇게 가벼웠습니까? 가문을 위해 필요한 선택이었어. 태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윤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증거가 있어? 8년이 지났어. 시효는? 증거는 충분합니다. 시효도 아직 남았습니다. 태주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다음 날 태주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협박, 미행, 사주살인 혐의. 모든 증거를 첨부했어요. 일주일 뒤 윤혜는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뉴스가 터졌습니다. K전자 회장 부인 긴급 체포. 8년 전 뺑소니 사건 배후 드러나. 태주는 뉴스를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지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훈아, 들어가도 될까? 네.
태주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지훈은 책상에서 고개를 돌렸어요. 네, 엄마. 윤희진이라는 분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돌아가셨어.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친엄마요? 응. 내가 아기였을 때 널 끝까지 지키려 하셨어. 태주는 지훈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아빠가 늦었어. 지훈은 태준의 품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엄마, 친엄마.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태준은 지훈을 데리고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납골당이었어요. 지훈아, 오늘은 내 엄마를 만나러 가는 거야. 친엄마요? 응.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했어요. 3층짜리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태준과 지훈은 손을 잡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동쪽 벽면에 작은 위패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윤희진. 지훈은 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태준은 무릎을 꿇었어요. 희진아, 지훈이 데리고 왔어. 우리 아들이야. 지훈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 지훈이에요. 작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태주는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하셨어. 마지막까지 널 지키려고 하셨어. 지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훈이 물었습니다. 아빠, 그럼 미나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주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할 거야. 저는 미나 엄마도 보고 싶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도 알아. 그 마음. 일주일 뒤 법원 최종 심리가 열렸습니다. 방청객들이 가득 찼어요. 언론사 기자들도 많았습니다. 태주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강태준 씨, 말씀하세요. 태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양육권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취하요? 친부이신데? 네, 취하합니다. 태주는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서미나 씨가 아니었다면 제 아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미나는 눈을 크게 떴어요. 8년 전 눈 내리던 밤 서미나 씨는 죽어가던 아기를 살렸습니다. 돈이 없어도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제가 아버지라는 이유로 그분의 8년을 빼앗을 순 없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미나 씨, 미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지우는 숨을 쉬고 있을지 몰라도 웃을 줄 모르는 아이로 자랐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태주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동 양육권을 제안합니다. 당신이 어머니이고 제가 아버지입니다. 법이 아니라 선택으로 함께 키우고 싶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서미나 씨, 의견이 어떠십니까? 미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지훈이가 행복하면 됩니다. 어디서든 누구와 함께 있든 공동 양육에 동의합니다. 재판장이 판결했습니다. 양측 합의하에 공동 양육권을 인정합니다. 법정에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태준과 미나는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미나 씨,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주셨어요.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지훈이 덕분에 살았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제 자주 볼 수 있대요. 그래, 지훈아.
엄마도 너무 기쁘다. 엄마,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이번 주말에 만나자. 분식집에서. 네. 엄마가 해주는 국수 먹고 싶어요. 미나는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며칠 뒤 태주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8년 전 사건을 다시 정밀하게 조사해 주세요. 왜 희진 씨가 아기를 산속에 두고 갔는지,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일주일 뒤 조사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태주는 보고서를 펼쳤어요. 8년 전 12월 5일, 희진은 외할머니 기일에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생후 100일 된 아기를 안고. 하지만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미행당하고 있었어요. 윤혜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희진은 눈치챘습니다. 산속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아기를 바위 아래 숨기고 목걸이와 쪽지를 남기고 반대 방향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자신이 미끼가 되어 아기를 지키려 한 것이었습니다. 태주는 보고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희진아, 너는 끝까지 엄마였구나. 그날 밤 태주는 서재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미나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서민아 씨께, 희진이가 마지막 순간 아이를 지킨 것처럼 당신도 8년 동안 아이를 지켜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진짜 어머니입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산골 마을 분식집. 8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이제 16살이 되었어요. 키가 훌쩍 컸습니다. 태준의 어깨를 넘어섰어요. 지우는 서울 명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주중에는 태준과 함께 펜트하우스에서 지냈어요. 주말에는 산골 마을로 내려가 미나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우는 혼자 차를 몰고 산골 마을로 향했어요. 16살 생일 선물로 받은 차였습니다. 분식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낡은 간판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가게는 예전보다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태준이 수리비를 대준 것이었어요. 엄마.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미나는 주방에서 국수를 말고 있었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지훈이 왔네. 배고프지? 엄마가 국수 끓여줄게. 네, 엄마. 김치말이 국수요. 지훈은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할게요, 엄마. 엄마는 쉬세요. 그래, 우리 지훈이 다 컸네. 지훈은 능숙하게 국수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묵은지를 썰고 동치미 국물을 부었어요. 미나는 테이블에 앉아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학교 생활은 어때? 좋아요. 다음 달에 전국 수학 경시대회 나가요. 또, 우리 지훈이 정말 대단하다. 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국수를 먹었어요. 엄마, 맛있어요. 많이 먹어. 더 줄까? 아니요, 충분해요. 식사를 마친 뒤 지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큰 행사가 있어요. 무슨 행사? K전자 창립 50주년 기념식이요. 아빠가 저보고 꼭 오래요. 그래, 그럼 가야지. 엄마도 같이 가요.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여기 있을게. 그런 자리는 엄마한테 안 어울려. 엄마, 제가 엄마를 소개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미나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절 키워주신 거 자랑하고 싶어요. 부끄러운 일 아니잖아요.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갈게. 일주일 뒤 그랜드 호텔 대연회장. 수백 명의 하객이 모였습니다. 재벌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미나는 객석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한복 저고리를 입고 있었어요. 가장 좋은 옷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드레스에 비하면 초라했습니다. 식순이 진행되었습니다. 태준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어요. K전자가 50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의 도움 덕분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태준이 손짓했어요. 지훈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지? 회장님 아들인가? 지훈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지훈입니다. 조명이 지훈을 비췄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 조명이 천천히 객석 뒤를 비쳤습니다. 미나가 앉아 있는 자리였어요. 미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절 키워주신 어머니입니다. 객석이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지? 지우는 단상에서 내려와 미나에게 걸어갔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올라가요. 미나는 손을 저었습니다. 지훈아, 아니야. 엄마는, 엄마, 제 손 잡아주세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조명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지훈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분은 8년 전 눈 내리던 밤 죽어가던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돈이 없어도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미나를 바라봤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미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엔 작게, 그러다 점점 커졌습니다. 태준도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섰어요. 태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K전자 복지재단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보호자 없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금입니다. 초대 이사는 강지훈 군입니다. 다시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세 사람은 호텔 정원을 걸었어요. 지훈아, 고마워. 엄마를 저렇게 소개해줘서. 엄마는 제 자랑이에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서민아 씨, 서울로 올라오시는 건 어떻습니까?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분식집이 좋아요. 지훈이가 주말마다 와주면 충분해요. 하지만 저는 제 자리에 있고 싶어요. 지훈이에게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제가 지원은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지훈이 학비와 생활비만이라도. 그건 고맙게 받을게요. 세 사람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훈이 가운데, 양옆으로 미나와 태준. 지훈아, 너는 정말 행운아야. 태준이 말했습니다. 두 명의 엄마가 너를 사랑하잖아. 희진 씨와 미나 씨.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정말 행운이에요. 1년 뒤, 지훈은 전국 수학경시대회에서 또 1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고등부였어요. 시상식장에 미나와 태준이 함께 왔습니다. 축하해, 지훈아.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지훈은 상장을 받아들며 생각했습니다. 8년 전 눈 내리던 밤, 미나가 자신을 안아 올렸던 순간,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분식집 갈게요. 그래, 엄마가 국수 끓여 놓을게. 김치말이 국수요. 그럼 우리 지훈이가 좋아하는 거.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하늘에서 희진도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자신이 지킨 아이가 이렇게 행복하게 자라고 있으니까요. 에필로그 5년 뒤 지우는 21세가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졸업식에 미나와 태준이 함께 갔습니다. 지훈아,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아빠, 다 두 분 덕분이에요. 졸업 후 지훈은 선택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는 대신 K전자에 입사했어요. 아빠 회사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태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지훈은 평사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아침 9시에 출근했어요. 하지만 실력은 금방 드러났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략 수립, 협상, 모든 면에서 뛰어났어요. 그리고 지우는 매주 토요일마다 산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미나의 분식집에서 함께 국수를 먹었어요. 엄마, 국수 맛은 여전히 최고예요. 많이 먹어, 우리 지훈이.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훈이 미나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한 적 없어요? 저를 키운 거. 미나는 지훈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한 번도 없어. 너는 엄마에게 온 선물이야. 감사해요, 엄마. 엄마가 더 고마워. 엄마에게 사는 이유를 줘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희진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자신의 아이가 두 사람의 사랑 속에서 이렇게 자라났으니까요. 끝. 그날 눈 내리던 밤에 시작된 이야기. 세 사람의 사랑으로 완성된 기적. 지우는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사랑은 피보다 더 진하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